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촬영 일자는요, 11월 21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촬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자 좀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나왔고, 외국인 매매 동향도 좀 특이점의 포인트가 포착이 돼서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 좀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시적인 환경과 또 연결을 지어가지고 지금 시장 낙폭이 커지고 있는 와중인데, 현재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해 볼 만한 종목들 역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참고해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좋은 매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함께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부터 간단하게 짚으면서 시황 그리고 시황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꼭 주목하면 좋을 만한 탑3 종목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시장 동향부터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코스피는 3.79%, 코스닥은 3.14%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여졌으며 코스닥은 60선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종가 기준 제일 낮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진 이후로는 AI 버블이라든가 금리 관련된 소식, 일본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장중 코스피만 3조 이상 팔아치우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역시 1475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부담감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일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을 때 한 10조 팔고 1조 사면은 사는 거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은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게 잡히려면 금리적인 격차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 이슈 잠깐 짚어볼 텐데 지금 환경적인 부분들 정말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꼭 오늘 영상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이 내용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안 좋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좀 주식을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기회는 좀 잡으셔야 됩니다. 낙폭이 커지는 와중에 12월까지 해가지고 저점 구간 형성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지면은 그때는 좀 기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실하단 말이죠. 건강한 조정이 좀 이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시면서 여러분들 현금 잘 유지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연말까지 함께 같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내용들 오늘 이슈들 짚어보면서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슈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실 이슈는 200조 원 규모의 경제대책 확정되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고 있죠. 돈 풀기를 대규모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실제 일본의 경기지수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한 5년 내에 이 추이를 좀 보도록 하면요. 코로나 당시에 돈을 잠깐 풀었다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자체적으로 소비도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투자 역시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이걸 그냥 두고 있으면은 좀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두 가지 주 목적을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거는 말 그대로 소비 진작입니다. 지금 민간의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민생지원금 제도를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라고 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이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좀 카피해가지고 지원금을 푸는 정책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주력산업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주력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과거에는 조선 업종이 주를 이뤘었죠. 이 두 개의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건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과 일본 자체가 안 그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특히나 무역, 산업, 관광, 더불어서 환율까지 엄청나게 커플링 현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좀 피해가 불가피한 업종은 뭐가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좀 핵심적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위기관리 투자 그리고 성장 투자에다 6조 4천억 엔을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첫 번째로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드디어 좀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이 투자 설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반도체 내에서도 반반으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이제 장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장비 업종에서 대한민국이 독점하고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장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다만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어지는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이 크기보다는 다음 사이클에서부터는 지금과 같은 사이클은 좀 기대하기 힘들 수는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영향이 없더라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일단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잡고 계신 분들 중에 장비주 없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언급을 드린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조정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회 다시 한번 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려감이 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인지 정도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선 업종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이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기간 수익을 보면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선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와 동일하게 일본에서 투자가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 1, 2년 뒤부터는 직접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업종도 여러분들 인지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조선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어지냐,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선박 한 척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원금을 해주는 식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시장의 경쟁력을 먼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선박들이 가격 경쟁력을 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조선가액 역시도 인하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익률적인 측면에서 쇼크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역시 뭐 내년, 내후년 이후의 이야기긴 하지만 이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사이클 자체가 5년에서 막 10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무시하고 있기에는 조금 힘들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내에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 조선이랑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레포트 하나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레포트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성되는 대로 그리고 일본에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대로 좀 전달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은 댓글 통해서 입장 다 가능하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반대로 또 이제 수혜 업종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업종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관광업종, 여러분들 이거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광, 여행, 화장품 이쪽 업종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역시 잘 나오는 기업들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은 좀 눌림이 나오거나 지금 단기적인 테마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필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영상에서 소개드린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 APR,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는 한국화장품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 쪽으로 가게 되면은 롯데관광개발 같은 기업들 포인트 짚어드린 적이 있었고, 테마주 측면에서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주력 레포트 종목으로 나간 적이 있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 지금 수급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만하기 때문에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일본 선호 여행지가 1위가 한국입니다. 자, 일본에서 지금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소비를 진작한다라고 하면서 민생 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해외여행 당연히 빈도수가 많아질 거예요. 실제 대한민국 민생지원금 딱 풀었을 때 국내 소비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돈이 남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일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에서 한일령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 여행 수요들까지 한국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한일령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가던 관광객이 한국으로 좀 추가적으로 대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관광 분야에서는 너무나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관광객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환율이 싸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소비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한 개만 사갈 사람이 두 개씩 사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까지 굉장히 환경적으로 우호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종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역시 고환율의 수혜가 좀 가능하죠. 일본이 이제 돈을 풀었을 때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환율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다 보니까 고환율 수혜 종목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편입을 해놓자.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온 상황이라서 코스닥 업종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수급도 굉장히 우수한 상황인데 대장주를 해줄 만한 종목이 사실 ABL 바이오가 좀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실제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ABL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탄력도가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신고가를 대량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형성을 해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 이렇게 시장 빠지는데도 버텨주게 되면 추가 슈팅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일정 이슈가 조금 살아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역시 좀 긍정적인 수급이 기대가 되는 포인트니까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도록 하면 지금 트렌드가 라이센스 아웃이에요. 이번에 ABL 바이오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4조 원 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비슷한 규모의 기술 수출 대기 중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드렸던 거 일동제약. 이미 벌써 100% 가깝게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오면은 기회로 보실 필요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이 외에도 지금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 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던 내용을 좀 체크를 해주도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기술 수출 관련된 기대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적어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야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플랫폼이에요. 이거 전부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저희 댓글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세한 거는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도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이제 강세 업종, 화장품, 여행, 관광, 제약바이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랑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제 부품 쪽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일본에서 지금 이쪽에다가도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단기 관점으로는 여전히 좋으니까요. 고환율 종목들은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좀 단기 관점으로 주목하면 좋을 만한 핵심 종목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고환율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관광 수요가 늘어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스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일 갈등 확산 속에 K관광 반사이익 수혜가 기대가 가능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징주 뉴스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인데요. 환율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한일령에 대한 이슈 정말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이 지금 돈을 풀면서 일본의 내수가 확장이 되고 해외여행객이 많아지는 상황들이 오게 됐을 때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줄 부분이 이제 정부 지원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달러가 많이 해외로 또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대한민국 주식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 자금들이 다시 해외로 좀 빠져나가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냐, 외화 수입을 또 늘려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산업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관광객 유치를 좀 늘리는 겁니다. 이런 환급 정책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풀어주는 게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정말 수백만 주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 잘한다라고 소문난 투자신탁, 사모펀드, 외국인들 싹 다 쓸어담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만 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 상한가도 종종 나오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필히 관심 종목들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기업은 아닙니다. 2022년도까지는 적자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2025년도 접어들면서 실적 보시면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가파르게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83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82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만 하더라도 200억 벌써 넘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치는 넘어간 상황이고요. 매출액 역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3분기 방한 외국인 수치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20%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는 1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최고치가 계속해서 경신이 되고 있고 환경적인 부분 역시 좋은 만큼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좀 얼굴은 왼쪽으로 치워놓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우선 거래량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차트의 위치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이클이 왔을 때마다 좀 대량 거래량 올려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조정 전부 다 받아준 이후에 다시 한번 그에 준하는 대량 거래량 반복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새로운 영역에 좀 안착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요 구간들에서 좀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대량 거래량이 터진 지점을 보면요, 이전에 매물대가 존재했던 자리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 소화는 전부 다 끝났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손바뀜 역시 완벽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급까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저가 매수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전 고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고점 구간에 있는 물량을 한 2차례 정도 좀 흡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보시면 2, 3천만 주 정도가 해당 구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통 주식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주식이에요. 5천만 주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 주식수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조정 한번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 이때는 돌파 가능성 다시 한번 또 높아지니까 현 구간에서부터 저가 매수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구간부터 바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자리서부터 6,250원 구간까지 분할 매수 관점 여유로운데 다시 한번 5,500원 라인까지 밀리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거라면은 무난하게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면서 크게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집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좋기 때문에 저가 매수 들어올 가능성 높아서 물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종목으로 보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내에서도 여러 차례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날짜를 좀 확인을 해주도록 하면은 11월 18일에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18일이면은 요날 윗골이 나온 날인데 지금 이틀 뒤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좀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보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은 좋을 만한 종목으로 롯데관광개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일 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자리 시장 환경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업 명에서 알 수 있겠죠. 관광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한일령의 적격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 시가총액 보면 1조 7천억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제표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2025년도부터 흑자 전환돼서 영업이익치 역시 굉장히 견조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3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좋게 나와준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4분기 역시 계속해서 호실적 낼 것으로 보여지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간 이익치를 봤을 때 27년도까지 지속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도 워낙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렵게 내용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차트 보면서 해당 종목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리면 주봉상으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 구간 2021년도 매물대 만든 구간이 있어요. 해당 구간 역대 최대 거래량 다시 한번 경신을 해주면서 전부 다 물량 소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에 근접한 자리에서 지금 마지막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물량 모아가는 과정 좋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뚫어줬을 때 이전 매물대를 좀 생각을 해주도록 하면은 4만원대, 5만원대에 다시 한번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데 상단의 매도 압력이 굉장히 적은 종목인 만큼 수급이 들어와주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신고가 돌파 관점 유의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단기 매물대는 전부 다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한 2만원대까지 분할 관점 보시면 좋고요. 혹시나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 조정 나올 거 생각해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신 다음에 18,000원 구간 만약에 조정 나오면은 그때 좀 긴급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이미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 추가 슈팅 단기 관점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간 단기 스윙 종목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4,000원에서 25,000원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000원까지 이탈하는 모습 보여지면은 이때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여기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호텔, 항공권 대행 다양한 업들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저희 검색을 좀 해주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코멘트 직접 드린 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날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신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중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실 종목은 셀트리온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60선 지지 부근에 다가온 상황인데 환율적인 부분에서 수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약품들에 대한 관세 역시 전부 다 해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 계속해서 수급은 좋을 수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4일자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외국인 수급 보면요, 대량 매수들도 종종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매도가 나오는 국면 역시 이 수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걸 볼 수 있고 기관에서 전부 다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는 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 역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 좋죠.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20년도에 2조 나오던 기업이 지금 4조, 5조 대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월봉 차트 자리를 좀 보도록 하면은 아직까지도 바닥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빅사이클 왔을 때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 따지고 있는데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기업 보도록 하면은 5조 원 정도 추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비만약 역시 뒤처지지 않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R&D에 다시 한번 투자 늘리고 있는 만큼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까지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좀 진득하게 매집하기에 좋은 상황이고요. 단기 관점으로도 코스닥이 올라왔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굉장히 좋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 좀 잡아주도록 할 텐데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2만원 정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차례 저항대가 형성이 된 구간입니다. 지금 2020년도, 21년도 여기에 저항대 좀 형성돼 있어요.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물량 쌓여있던 구간인데 이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경우들 많이 보이는데 이 자리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이번에도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1차 목표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강한 모습들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봤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코스닥이 이전 고점에 좀 근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전 고점 부근까지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으니까 좀 진득하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세 번째 종목으로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는 셀트리온보다 작은 거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좋아요. 지금 여전히 좋고 지금 정배열로 전부 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 나오는 이런 자리들 굉장히 좋은 맥점 됩니다. 자리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왔거든요. 돈 들어온 흔적 있고 이전 저항 라인에서 지금 지지받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필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외에도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좀 작은 기업들 중에 탑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좀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면서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일 아침마다 시초가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그린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시초가 아침에 여러분들 매매 공략할 수 있도록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주가 등락폭을 보도록 하면은 거의 단기간에 10% 이상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장초반에 좀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모습 나왔는데 이 종목 역시 장초반에 변동성 급격하게 보여주면서 시초가 대비 고점 기준 약 8% 정도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또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 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세 번째 있는 종목은 전일자에도 언급을 드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전일자 말씀드린 이후로부터 이제 고점 기준 10% 이상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텔레그램망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들, 시황적인 측면들 디테일하게 좀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인 코멘트들을 좀 많이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요 일정들, 지금 이제 주말이잖아요. 24일 월요일에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이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신규로 우리가 주말 사이에 찾아봐야 될 만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련된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말씀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현재 여러분들께 유료 리딩 같은 거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필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차트 분석하는 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분석 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 종목 코드를 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즉각적으로 좀 차트를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초보 투자자분들이 저희 채널 좀 많이 놀러 오시는데,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 이제 AI 도구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훨씬 더 이런 것들은 정확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제가 삽입들여서 전부 다 제작을 했는데, 구독자님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무료로 현재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005930이라는 코드를 분석을 한 건데 삼성전자 차트고요. 자, 이 삼성전자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오늘자를 기준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자 전저점 이탈되면서 지지라인이 한 내려갔죠. 지금 지지라인을 보면은 87,000원 구간, 이전 이동평균선에 근접한 구간들, 그리고 매물대가 일부 형성된 구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생각하고 있다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항선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응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손절가 잡을 때라든가 매수가 잡을 때라든가 목표가 잡을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 모든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고정된 댓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댓글을 보시면은 지금 이 링크 통해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텔레그램부터 공부용 교재, 종목포 찾기 여러분들 다양한 부분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만 누르시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가입 버튼도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 후원이에요. 저희 지금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도움되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 통해서 후원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원금을 통해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께 제공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제작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시는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서 후원 함께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 멤버십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내일 그리고 모레에는 더 알찬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릴 겁니다. 제가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 주력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종목들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관련된 내용 내일도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